네, 네, 모두 반갑습니다. 네, 컨버세이션을 연출한 김덕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종환입니다. 천둥 번개가 우르르쾅쾅 치고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도 이렇게 극장 찾아주셔서 영화 관람해 주시고 함께 대화할 수 있어서 기쁜 마음이 있습니다. 유익하고 즐거운 대화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다혜의 역을 연기한 송은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컨버세이션 부산영화제에서 처음 이제 이 여정이 시작이 돼서 오늘 부산에서 이 자리 여러분들과 함께 뵙고 마무리하게 되어서 마무리는 아니지만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은영역의 조은지입니다. 이렇게 주말에 저희 영화 찾아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광민기입니다. 피해자역의 광민기입니다. 네, 이렇게 또 많은 관객분들이 이런 굳은 날씨에도 관객석을 메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정말 재밌는 시간 보내고 가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께서 아마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질문을 좀 마음속으로 준비를 해 두시면은 저 짧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마이크를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감독님 전작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전작 얘기부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컨버세이션은 일단 감독님 전작과 좀 달리 에듀케이션과 달리 인물들이 메인 스텝보다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촬영 아까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보니까 메인 스텝은 3분이셨어요. 감독님, 그 다음에 촬영 감독님, 그리고 사운드 감독님. 근데 배우분들은 일단 무려 6분이 메인으로 등장을 하시고 또 한 씬 정도씩 나온 배우들까지 하면 엄청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현장에서는 아마 배우들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더 많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무래도 그 변화가 감독님 영화에서 큰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에듀케이션에서 두 분의 배우들과 어떤 더 훨씬 밀도가 높은 어떤 현장이 있으셨다 하면 요번에 컨버세이션 때는 말을 중심에 둔 영화 그리고 또 많은 배우들과 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감독님의 어떤 변화된 어떤 구상이라든가 아니면 그 중에서도 특히 대화를 중심에 놓고 이야기를 만드실 때 배우들과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관객들에게 소개가 될 만한 이야기들을 좀 풀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컨버세이션은 정말 좀 단초로운 그 스텝 구성이었어요. 말씀하신 대로 스텝이 3명, 저 포함 3명이었고, 그리고 이제 근데 이게 6분이 한 번에 등장하는 장면은 없어서 이렇게 셋이 등장하는 장면이 어느 정도 최대 인원이었는데 출발 당시에 이런 못했던 것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에듀케이션을 해보고 나서 약간 나 여기서 어떤 영화적 방향을 설정하고 여기로 가겠다. 약간 그것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고, 내가 영화를 계속 한다고 하면 언젠가는 부딪혀야 될 것들을 조금 에듀케이션에서 좀 상황이 안 돼서 못했던 것들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다중 대화도 좀 해보고 싶었고, 대화가 잘 성립이 안 되는 극이었기 때문에 에듀케이션 자체가 여기서 그냥 무드로서 그 대화 그 자체가 줄 수 있는 어떤 재미 같은 것들을 추구하는 방향. 근데 이게 과연 영화로 되나? 라는 그 약간 호기심 같은 것들이 이 영화를 계속 끌고 나가게 되는 그런 추진력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촬영 기간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한 컷 찍고 그냥 마무리하고 막 이랬는데
어떻게 보면 10회 차밖에 안 됐는데 거의 한 10개월 정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그냥 널널하게 하면 되지, 약간 못했던 것들 내가 어떻게 하나 나도 보고 싶고 이게 영화로서 구성되는 건가? 라는 그 대답도 듣고 싶고 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그 답을 이 결과물로서 볼 수 있어서 너무 그냥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각각의 감상이 좀 뭐 다 각기 다르겠지만 이런 기획으로 시작했던 게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은 것들을 못했던 걸 한다고 하기 때문에 신별로 좀 사실 달라요. 제가 좀 뭔가 해보고 싶었던 것들이, 그래서 어떤 부분은 좀 다 씬이 약간 이렇게 잘 매끄럽게 연결되는 게 아니라 좀 돌출된다고 해야 되나? 약간 덜컹거린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또 네, 그런 부분을 또 매력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어서 저는 네, 좋습니다. 그 반대로 또 연기자분들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감독님 말씀대로 한꺼번에 모두 다 나오시진 않으시죠. 그러니까 그 여성 친구분들끼리의 대화가 있고 또 그 지금 곽진무 배우는 오늘 오시진 않으셨지만 물론 김소희 배우도 오늘 못 오셨고 일단 그 너무 이상한 씬이죠. 그 옥상에서 고기 구워 먹는 그 해산물 구워 먹는 그 너무 이상한 남자 셋이 모여가지고 옥상에서 히닥거리면서 정치 얘기를 하는 건지 잡담을 하는 건지 뭐를 하여튼 하지만 너무나 행복해 보여요. 해맑고 그런 대화씬도 있고 그 다음에 은영과 승진의 또 둘의 대화씬 같은 경우도 되게 그 감정이 통할 듯 하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 주고받는 감정의 밀도들이 굉장히 높아서 사실은 각각의 대화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들을 우리가 미처 어떤 씬에서는 따라가기가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각각 연기하실 때는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감독님하고 각 그 대화를 놓고 상대 배우하고의 합을 맞춰 나가고 연습하는 과정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셨겠지만 감독님하고는 어떤 식으로 서로 이야기를 하셨는지 각각 그 조은지 배우께서 먼저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 광민규 배우도 얘기해 주시고 번갈아 가면서 한번 쭉 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먼저 하니까 감독님은 사실 별다른 어떤 디렉션이 없으셨고요. 그 안에 어떤 그 대화의 행간들은 저희가 채워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과거와 현재가 이제 계속 교차하면서 사실 주제들이 다 달라지잖아요. 그 상황에 주어진 주제들이 그 사이에 얘가 어떻게 살아왔을까? 왜 지금은 이렇게 달라졌지? 라는 거를 그냥 좀 저는 저한테 조금 이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은영을 연기한 게 아니라 그냥 은영이 좋은지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연기를 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배우분들이랑은 좀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기보다는 서로 뭔가 무언에 약간 감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의 미션가 여기서 내가 이 주제에서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느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감독님이 뭐 특별한 디렉팅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아무래도 저희 영화는 또 재밌는 게 촬영이잖아요. 그래서 동선들을 좀 많이 신경 써서 짜주셨고, 나머지는 이제 배우들과의 합을 맞추는 그런 거에 저는 집중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저는 이 영화가 필재에게는 가슴 아픈 멜로 영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장 생각을 많이 했고, 또 제가 세 씬에 등장을 하는데 하나는
곽진우 배우님과 박정원 배우님과 함께하는 아까 말씀해주셨던 이상한 남자들의 해물구이씬, 네, 그리고 또 혼자서 주차장에서 있는 장면, 그리고 하나는 박정원 배우와 유모차 이렇게 끄는 씬, 새 씬에서 등장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되게 그 다른 것 같아요. 아, 버스킹 장면도 있고, 아 맞아요.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 어제 드론 쇼를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머리가 안 돌아. 네, 되게 다 달랐던 것 같아요. 특히 주차장에서 혼자 있는 장면이 저는 가장 좀 어렵긴 했었는데요. 감독님하고 그때 좀 제일 많은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전 도무지 모르겠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근데 여러 테이크를 가면서 좀 감독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올바른 올바른 아무튼 마음에 드는 장면을 찾아 나갔던 것 같습니다. 네. 영화 제목은 컨버세이션이지만 그 현장에 가기 전에 그렇게 많은 컨버세이션을 감독님이랑 나눈 거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여자 셋이 거실에서 나누는 그 첫 번째 이제 장면 같은 경우에 이제 그게 저로서는 첫 촬영이었는데, 이게 대사가 컷이 길다 보니까 대사가 틀려서 NG가 나면 안 된다는 그런 부담감을 서로 다 이걸 잘 수행해야 된다라는 그런 긴장과 부담을 서로 공유한 상태에서 그 어떤 암묵적인 어떤 믿음이랄까? 이렇게 하다 보면 감독님이 찾아주시겠지라는 그런 어떤 믿음을 갖고 임했던 것 같아요. 네. 조금 전에 그 김덕중 감독이 이 이야기가 과연 영화로서 구성이 될까라고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다고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이 시나리오 읽으면서 사람에 대한 애정과 그리고 영화에 대한 애정이 잘 버무려져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재밌는 영화가 될 것 같고, 이 영화에 내가 꼭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15개의 시퀀스로 되어 있는 이 이야기가 다채롭게 잘 담기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고, 제가 출연한 장면들 중에서는 그 출연한 장면들의 시퀀스들이 다양한 분위기가 났으면 좋겠다라는, 저도 눈치껏 김덕중 감독이 뭘 하고 싶은지를 들여다보려고 했는데 다양하게 다채롭게 장면이 보이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씬마다, 시퀀스마다 말의 템포나 말의 리듬감,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적극성과 또한 그렇지 않은 태도, 이런 것들을 씬마다 다르게 느끼고 다르게 준비해보고, 촬영할 때도 다시 찍게 되면 다르게 시도해보고 하려고 했던 지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전에 듣기로는 컨버세이션 팀 워크가 엄청 좋아요. 그리고 부산영화제에서만 상영된 게 아니라 뭐 서울 독립영화제에서도 상영됐고, 작년에 무주 상권영화제에서도 상영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팀 분위기가 엄청 좋은 걸 제가 목격을 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점잖게 계세요, 오늘? 관객분 어저께 드론 쇼가 너무 재밌으셨나 봐요. 물론 저도 더 질문하고 싶은 게 있지만 일단 객석의 질문을 먼저 좀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저 검은 옷 입으신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작년에 어쨌든 이 영화 보고 싶었는데 그 영화제에서 못 봐서 아쉬웠는데 개봉 때 이렇게 GV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영화 너무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단 조은지 배우님 진짜 너무너무 팬인데 실제로 오신다고 해서 정말 지금 손이 너무 떨리거든요. 실제로 뵈서 너무너무 반갑고 저는 목소리 제가 떨리죠. 배우님 데뷔 때부터 쭉 이렇게 팬인데 궁금했던 게 제가 배우님을 인간적으로는 모르지만 정말 자연스러운 연기를 너무 잘 구사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이 역할에서도 저 인물이 은영이었나요? 은영이가 아니라 조은지 자체로 보여야겠다는 생각을 하셨다고 해서 이 영화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연기하실 때 배우님이 어떻게 뭐 시나리오에 접근하시는지 또 연기하실 때는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밥값은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하고요. 그 전에 이제 시나리오나 이 작품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은 내가 잘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좀 기준을 두는 것 같아요. 예, 좀 내가 잘해야 나도 만족이 있는 거고 또 저를 선택해준 누군가에게도 만족을 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의 기준을 잡고 있는 것 같고 사실 이 작품은 어쨌든 되게 굵직한 서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과거와 현재가 계속 교차하고 가까운 과거 그리고 먼 과거 이렇게 계속 뭔가 그 속속히 좀 빠진 어떤 그 세월들을 제가 채워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은영을 당연히 연기할 수밖에 없고 사실 감독님이 써준 어떤 대사 안에서 저의 어떤 경험을 조금 이렇게 담아야 된다, 그 감정을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아까 제가 그렇게 표현은 했지만 어떤 작품에서도 제가 느꼈던 어떤 감정을 좀 찾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끌어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 또 다른 어떤 좀 자아를 좀 부각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예, 또 아까 이 앞에 분 손 드셨죠? 이 앞에 있습니다. 예, 영화 잘 봤습니다. 저는 이제 그 영화 첫 씬에서 여자 세 분 대화하시는 그 부분 관련해서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이제 처음에 대화가 물론 긴 것도 있지만은 그 세 분의 공통된 점이 이제 프랑스 얘기하면서 불어로 이제 대화를 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사실 타국의 언어, 이제 우리말이 아닌 언어로 서로의 이제 그 내면도 좀 파악을 하고 질문을 계속 던지고 과거를 좀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이제 시나리오를 받으셨을 때 불어를 보고 이제 따로 공부를 하시면서 감정을 잡으신 건지 아니면 본래 어느 정도 이제 불어를 능숙하게 하시는 상태에서 이걸 받으셨는지 그리고 또 그다음에 이제 그 언어로 이제 서로 감정 전달 어떻게 하실 때 그 잡는 방법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네, 송지 배우. 감독님이 말씀을 이제 시나리오를 건네주실 때 불어를 하는 장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저는 이제 어릴 때 불어를 전공을 해가지고 조금 익숙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배우, 뭐 소희 배우님도 외국어 되게 능통하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약간 불어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재밌는 어떤 결과였던 것 같고, 근데 그걸 모르고 캐스팅 하셨거든요, 하실 때는. 그래서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불어 하나하나보다 그 장면을 긴 호흡을 끌고 가야 된다라는 부담이 불어를 해야 된다라는 부담도 있었지만 그게 더 많이 그 안에서 어떤 흐름과 어떤 자연스러운 어떤 순간들을 이제 그 만나지는 그 여정이었는데 끝까지 가다 보면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똑같은 어떤 부담감을 안고 했는데 왜냐면 저는 한국말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너무 이제 언니는 이제 전공이시기도 하고 또 소희 언니도 영어권에서 좀 사셨던 분이시고 저는
한국 사람, 한국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좀 부러운 선생님이 계셨고 뭔가 이렇게 다른 분들은 습득력도 빠르고 뭔가 굉장히 진전이 되는 어떤 상황이지만 전 진전이 진짜 안 됐어요. 그래서 다 그냥 한국말로 이렇게 써서 달달달 외우는 어떤 수준이었는데 그것조차도 너무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님께서 그 유학 시절의 어떤 기간을 가장 오래 있었던 분으로 하고 저는 가장 짧았던 분으로 하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제가 이거 대사 모르겠다 이거 대사가 아니라 이 단어 모르겠다 했을 때 옆에서 계속 코칭을 해주시잖아요. 그렇게 가면 좋겠다라고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주셔가지고 뒤로 촬영할 때는 그다지 그렇게 부담이 있었진 않았어요. 저는. 네. 예, 또 질문 있으십니까? 예, 저 뒤에 계십니다. 네, 저도 영화 되게 재밌게 잘 봤고요. 그 박정만 배우님이 나오는 씬들을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근데 아까 전에도 되게 씬마다 다른 느낌을 주려고 하셨다고 하셨는데 저도 되게 그게 느껴졌어요. 씬마다 느낌이 이 사람이 되게 누구와 있을 때 느낌이 되게 다르고 그 부분이 되게 재밌었는데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일까 매력이 있기도 한데 좀 모르겠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박정환 배우님이 연기를 하실 때 이 인물은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이며 어떤 사람일까 이런 어떤 부분으로 접근을 하셨는지도 궁금하고 또 김덕준 감독님도 이 인물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시나리오를 쓰셨는지가 궁금했어요. 네. 그런 고민을 해봤던 것 같아요. 누군가와 관계를 하고 있을 때 또는 그렇지 않고 혼자 있을 때에 무엇이 다를까? 그런 어떤 사람일까? 그리고 관계하는 것 안에서 성숙하게 해 나가는 게 쉽지 않은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그 사람에 대한 애정도 있고 약간 늦게 쫓아가는 사람이 아닐까. 관계하는 것들 안에서는 좀 늦게 쫓아가게 되는 것 같고 근데 또 속상한 건 있으니까 그 속상한 걸 뭐 알아달라는 의미에서의 방어적인 느낌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주로 솔직하기가 참 어렵고 그 뒤에 생각을 좀 더 해본 다음에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승진이라는 역할을 좋아합니다. 그 좋아하는 이유 중에 이미 이야기 안에서도 묘사가 되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도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고민을 하는 게 어떻다고 단정 지어서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 이른 것 같다는 생각을 주로 하고 살고 있고요. 조금 더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제 개인적인 생각과 그 승진에 대한 시나리오 읽었을 때 감상이 조금 동시에 들어와서 말씀드렸던 고민들 같은 것들을 하면서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시나리오를 쓰면서는 뭔가
승진이 되게 나쁜 남자다. 여기 6명이서 뭐 각각의 상처를 보여주기도 하고 그런데 승진은 별로 그런 거 없이 뭐 있는 것 같긴 하지만은 좀 다른 사람에게 좀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되게 나쁜 사람인 약간 악역이라 느껴질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래도 좀 이 사람에게 정이 가고 매력적으로 보여줬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방법이 정확하게 무엇인지까지는 막 이렇게 막 찾지는 못했었는데 근데 그때 시나리오 쓰면서부터 생각을 했었는데 정한 선배가 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보고 싶은 모습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캐스팅이 이제 딱 확정이 되고는 이제 정한 선배 이제 승진으로 부른해 주시려 하니까 이제 걱정이 잘 안 들더라고요. 이제 승진이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 미움받지만은 않을 것 같다. 약간 나쁜 남자의 또 매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정한 선배가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약간 그냥 묘한 자신감이 들었어요. 예. 저한테는 약간 그런 이미지 같아요. 약간 나쁜 사람이긴 나쁜 누구한테 상처를 주는 사람이긴 한데 나쁜 사람은 아닌 느낌? 그게 좀 매력적이고 더 알고 싶은 느낌? 그 이유가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좀 내가 더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같이 우리 어루만져서 살아요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사람? 약간 그런 느낌으로 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물론 박종원 배우가 워낙 연기하실 때 이상한 캐릭터를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다 좀 종류가 다 다르죠. 다 각각 다른 이상함에 있어서는 뭐 일가를 이루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약간 또 이상한 인물이 또 나와요. 필재도 이상한 인물. 물론 가슴 아픈 어떤 인물이기도 하죠. 근데 저는 이제 광민규 배우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승진이라는 인물과 나오는 씬이 두 씬이죠. 유모차 가지고 산책하는 씬과 그 다음에 버스킹 듣고 있는 씬. 두 씬 중에는 어떤 씬이 광민규 배우께서는 좀 더 마음에 드시는지, 마음에 좀 움직이는 씬이 있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고, 저는 어떤 한 씬에서 되게 마음이 움직인 씬이 있고 오늘 영화 보면서도 그 씬이 여전히 좋더라고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오늘 만나 뵀으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먼저 한번 대답을 듣고 여쭤보겠습니다. 꼭 한 씬을 골라야 되는 거죠? 예. 그렇다면 저는 유모차 장면을 더 뽑고 싶어요. 왜냐하면 좀처럼 만나기 힘든 감정을 느끼게 만든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다른 타 영화에서 느꼈던 감정말보다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되게 소중한 그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 장면 자체가. 왜냐하면 어쨌든 헤어진 연인의 아이도 보게 되고, 네, 거기서 어쨌든 5만 가지의 이제 복잡한 감정으로, 그래서 이 안경을 쓰고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네, 네, 그래서 그 장면 찍을 때 되게 재밌었어요. 그날이 아마 저도 이 주비 다니다 보니까 감독님한테 들었는데 그날이 이 영화의 첫 촬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계절을 가을로 고집하고 싶었었던 그 감독님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 주변에서 들으니까 그 장면 참 잘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평론가님의 선택은? 저는 버스킹 장면이 그러니까 그 장면을 처음 부산영화제 때 봤을 때도 이상하게 그 장면이 저는 이렇게 울컥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보면서도 왜 이렇게 둘이 노래를 듣다가 박정환 배우가 이렇게 뒤로 이렇게 벌렁 누우면은 왜 이렇게 박자 맞추듯이 광민규 배우가 이렇게 허벅지 이렇게 탁탁 손으로 치잖아요. 그러고 있을 때 이렇게 빨간 꽃이 이렇게 막 흔들려요. 프레임 안에서. 저는 그 장면이 여전히 가장 이 컨버세이션 안에서 가장 가슴 아픈 장면이고,
또 이상하게 또 맺히는 장면이 이건 이제 감독님께 여쭤봐야 될 부분일까요? 아니면은 박정환 배우와 조은지 배우께 여쭤봐야 될 장면인지 모르겠으나 역시 맨 마지막 장면인 것 같아요. 그 카메라가 쭉 그 거의 움직이지 않은 상태의 원신 원 테이크, 그러니까 원신 원샷으로 촬영된 장면이 거의 많잖아요. 첫 씬만 쇼트가 2개로 쪼개져 있고 나머지는 예외 없이 거의. 근데 이제 마지막에 카메라가 움직이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것도 야외에서 거의 실내 장면들도 많았었는데. 그러고 가다가 서 있다가 서 있던 인물들이 앉잖아요. 그러니까 그 움직임과 그 제스처까지 따라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했습니다. 아, 이 장면까지 오기 위해서 이 대화를 우리가 들었고 그 대화들이 이 안에서 계속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활동하고 운동하는 것들을 지켜보고 있었구나, 듣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마지막 장면에 대해서도 일단 감독님 나중에 또 생각나시면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러니까 그런 저 딴에 이제 좀 마음이 움직였던 장면이 그 광민규 배우의 그 연기 이렇게 그거는 어떤 아이디어였는지 감독님 지시셨어요? 아니면은 디렉팅이었나요? 아니면 어떻게 나온 연기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그 기억나진 않는데요. 아마도 그 버스킹의 그것 때문에 뭔가 만들어진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따로 뭐 디렉팅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러면 마지막 장면에 대해서만 나중에라도 아마 뭐 관객 질문하고 연결되면 감독님하고 두 분께서는 좀 아니면 지금 이야기를 해주셔도 좋고요. 마지막 장면의 연기와 마지막 장면 뭐 카메라 움직임을 설명해 주셔도 좋고, 예. 그 장면 하필이면 그 순간 눈에 뭐 들어갔어 그러고 잠깐만 이렇게 하면서 그 대화가 거기서 끝나야 됐던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약간 의외로 이게 마지막 장면에 약간 그 카메라 움직임이 좀 뭔가 돌출된다고 해야 되나? 그 순간이 의외로 원래 계획된 게 아니었어요. 원래는 그냥 처음에 저의 구상은 마지막 씬 또한 전 씬의 무드와 비슷하게 원래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평범한 팔로우를 한다였어요. 근데 촬영을 진행을 해보니까 현장 외부 촬영에서 이런 식의 운영을 할 때 NG가 너무 많이 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못 따라가겠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따라가자. 그러니까 촬영 감독이랑 같이 얘기해보고, 왜냐면 길이 약간 굽이 막 이렇게 돼 있는데 NG 너무 많이 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살짝 따라가자 우리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안정감 있게 막 따라가자 막 이렇게 했는데 또 스텝이 적고 저도 옆에서 그냥 포커스 막 잡고 그랬거든요. 포커스도 나가고 막 그랬는데, 그런데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덜컹거려 버린 거죠. 제 계획했던 것과는 다르게. 그래서 촬영 전에는 그 부분을 좀 아쉬워했고, 원래 그렇게까지 약간 이렇게 여기만 이렇게 돌출시킬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촬영하면서는 알았어요. 이게 더 나을 것 같다. 뭐 결과물을 봐야 알겠지만 예상했던 그것보다는 이게 더 나은 선택이겠는데, 여기서 뭔가 만들어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아직 오케이까지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그 촬영 중간에. 그래서 원래는 거리감도 초반에는 좀 더 가까웠던 것을 좀 더 좀 멀찌감치 좀 떨어뜨렸어요. 이제 그래서 인물이 되게 조그맣게 나오게끔 그렇게 된 게 그냥 현장에서 판단된 걸로서 막 결정대로서 바뀐 게 별로 없었는데, 마지막 씬이 좀 그렇게 된 사례였습니다. 그 인물이 서 있다가 앉는 변화는요? 그거는 계획을 했던 거긴 했었어요. 이게 둘이 이 엔딩에서 뭔가 어쨌든 함께 할 것 같다라는 인상을 주고 싶다. 어떻게 하지? 근데 진짜로 이제 말로써 계속 했으니까 그걸 말로 할까? 진짜 우리 결혼하자 이런 말까지는 아니지만 그 뉘앙스를 전달할까? 근데 또 그렇게 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약간 제 그냥 성향인 것 같아요. 그냥 그거는 좀 그렇고,
모션으로 하고 싶은데 이거를 이 모션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안고 싶었고 종환 배우가 안고 싶었고 그거가 이제 서 있어서 약간은 전혀 상관없지만 프로포즈하는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뭐 그런 생각을 했고 촬영하면서 마지막에 두 분이 앉는 것까지를 추가를 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조은지 배우님 먼저 대답 들어볼까요? 저는 뭐 영화를 보고 나서 이 기술적인 어떤 부분들을 느꼈지 사실 현장에서는 그런 것보다는 은영이라는 어떤 그 성질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영화의 엔딩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5번째 씬에 내가 이 승진과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사실 엔딩이잖아요. 지금 현재가. 그런 감정으로 봤을 때 현장에서는 그냥 어쨌든 극단에 치닫아야만 뭔가 내 감정을 쏟아내는 그런 은영의 모습이 좀 해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처음에. 그러니까 계속 떠보는 어떤 형식의 그런 질문형의 어떤 대화였다면은 엔딩은 내 감정을 쏟아내야 되겠다라는 어떤 해소의 부분으로 생각했었는데 막상 영화를 보고 몇 번을 보다 보니까 최근에 봤을 때는 너무 서글픈 거예요. 그 은영의 감정이 어쨌든 계속 얘한테 그 질투를 유발하고 또 뭔가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그런 그 은영의 심정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쏟아내는 게 그때 당시는 해소라고 했지만 뭔가 호소 같은 느낌이 저는 또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 한 번 보는 것과 2번 보는 것과 3번 보는 게 되게 다른 영화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그 은영과 승진이 함께 나오는 장면들에서의 어떤 시간 순으로 봤을 때 이 관계에 대한 일종의 진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요리조리 그 은영의 어떤 이야기들을 요리조리 피해 다니고 내 속내를 숨긴 것까지는 아니지만 내 속내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과 표현 방식에 대해서가 혼자서는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 결국엔 그래도 좀 전에 그 조은지 배우가 얘기했던 것처럼 승진에게 했던 어떤 호소 같은 것들이 그래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나올 수 있고 그게 일종의 뭐 시비가 되던 뭐 투닥투닥하는 다툼이 되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시작할 수 있는 지점을 만들어준 것 같다고 생각했었고요. 김덕준 감독이 얘기한 거는 저는 그 현장에서 그런 것들이 조금씩 이렇게 바뀌어가면서 촬영했다고 생각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원래부터 그렇게 하고 싶었던 앵글이었고 장면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그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컨버세이션이 생각보다 즉흥적인 상황이 많이었고 김덕준 감독이 촘촘하게 영화를 준비했다는 느낌이 드는데 근데 또 헷갈리는 건 저희가 함께 영화 작업을 했던 스태프분들이 소수니까 현장에서 뭔가를 촘촘하게 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인력이 많고 그 인력이 여럿이 움직이는데 우리는 뭔가를 하고 있어, 뭔가를 해내야 되라는 느낌을 많이 주고 그래서 되게 소란스러웠으면 이게 아주 촘촘하게 뭔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텐데 우리는 그런 소란 같은 게 없었고요. 아주 평화로웠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엮어서 만들어야 돼 이런 느낌을 받지 않아서 그래서 좋았다고 말씀드리려고 얘기를 꺼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예. 또 관객분들 질문 예, 요 앞에 계신 분. 네, 감사합니다. 영화 잘 봤고요. 저는 두 번째 시퀀스 송은지 배우 나왔던 그 아파트 복도에서 했던 게 기억이 좀 남아서 약간 뭐라고 하지? 첫 씬에서는 막 세 명이서 대화를 하다가 그렇게 말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뒤에 와서 그냥 뭐라고 하지? 화풀이라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근데 또 듣고 계시는 김소희 배우는 약간 비언어적인, 제가 보기에는 빨리 그냥 추운데 빨리 그냥 들어가고 싶은데 계속 막 이렇게 하니까 장단을 맞춰줘야 되고 약간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그 씬을 촬영하신 감독님이나 보여주시는 배우분께서 좀 의도랄까? 연기랄까? 그런 거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에 그 문이 잠겨서 내려가는 거는 연출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좀 의도된 바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먼저 그 비상계단 씬이 저한테는 이제 최대의 어떤 과제였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감독님한테 왜 이 여자는 이렇게 아무도 듣고 싶어하지 않는 얘기를, 그리고 갑자기 보통 이렇게 다른 장면들 이렇게 뭔가 관계에 대한 그런 어떤 얘기라면 갑자기 주제도 뭐 환경권 이렇게 너무 멀리 이렇게 가버리고 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 그게 잘 모르겠어서 여쭤봤는데 잘 명확하게 대답을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장면에서 가장 제가 이제 그 발견을 했던 거는, 이제 준비하면서 발견을 했던 거는, 이 사람은 말씀하신 대로 소희 배우님의 그 명숙이 옆에서 듣고는 있지만 혼자 말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더 갖고 했었고, 그 직업적으로도 이렇게 잘 설득이 되지 않는 어떤 그런 얘기를 계속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고, 그래서 어떤 불통의 상태에 있는 그런 어떤 답답함을 가진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으로 어떻게 하면 이 얘기들이 지루하게 들리지 않을까라는 거에만 집중해서 준비를 하고 싶었고, 비상계단 거기가 엄청 추웠어요. 엄청 추워서 되게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네, 너무 평생 되게 기억하고 싶은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 캐릭터랄까? 그 인물에 대한 어떤 구축에 관해서는 제가 약간 배우님들께 좀 맡겼던 것 같아요. 제가 특히나 그 여성 셋에서 좀 중요시했던 거는 말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느냐,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 시간을 갖고 있고 누가 다음 차례로 말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것을 제지하고 하면서까지 하느냐, 약간 이게 좀 관심사였거든요. 그게 씬 1에서에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 그게 씬 2 그 계산 장면에서 씬 1이 조금 기이하게 보일 수 있게끔 뭔가 전복을 한번 시켜야 된다 라는 거에 좀 관심이 있어버린 바람에 인물 자체가 약간 어떤 히스토리가 있고 막 그 대화 내용으로 유추건데 뭐 어떤 레이어를 막 이렇게 심층적으로 쌓아가는가에는 제가 그렇게 큰 관심을 갖지는 않았어요. 그건 약간 배우님들이 이미 제안을 딱 드렸을 때 인물에 딱 뭔가 잡으신 것 같은 느낌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신뢰를 받았다 할까? 그래서 오히려 저보다 더 잘 표현을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것 같기에 그냥 맡겨드렸고, 저는 거기서는 이제 인물보다는 어떤 시간과 타이밍과 뭐 그런 거에 조금 더 집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계단 장면이 약간 그런 관심사에서 나왔던 것 같고, 문이 잠겼던 거는 원래 계획돼 있던 상황이었는데 약간의 힌트를 준 거였어요. 저는 나름대로 약간 이게 시간이 한번 과거로 갈 겁니다라는
나름의 힌트였는데 네, 아무도 힌트로 받아들이진 않으시더라고요. 네. 아 그게 힌트였군요. 네, 그게 네, 유모차 장면도 비슷한 힌트로서.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힌트를 그렇게 주시다니요. 예, 힌트셨대요. 예,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저도 영화 되게 잘 봤고요. 저는 그 KTX 안에서 승진이 필자한테 편지 쓰는 장면이 되게 좋았는데 그 편지를 받았을 필자의 감정이 어땠을지 박민규 배우님 답을 듣고 싶습니다. 실은 저도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에요. 그 이게 오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대사가 저한테 텍스트로 봤었을 때도 그렇고 영화로 봤었을 때도 되게 크게 와닿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영화가 개봉할 때 이제 또 홍보를 하기 위해서 찍었던 약간 뭐라 그랬죠? 좀 에필로그 영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거 할 때도 그 설정이 이제 승진과 은영의 결혼식에 하는 그 영상이 있어요.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러브 액션, 네 죄송합니다. 러브 액션 그거 할 때도 제가 이제 오랜만에 만나서 거울을 전달해주는 그 장면을 찍었었는데 그때 또 생각이 또 달랐고 그 편지를 받고 나서는 어땠을까요? 이게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또 승진을 만나고 또 흐른 뒤에 그 결혼식에 초대받고 뭐가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그런 건 없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어쨌든 그 되게 임팩트가 센 인생에서 가장 임팩트가 센 편지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예, 또 질문 혹시 하실 분 계신가요? 예, 이 앞에 계세요.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그 부산국제영화제 때 처음 봤었는데 그때 봤을 때보다 오늘 보니까 훨씬 더 밀도가 높고 장면 하나하나 그 캐릭터들이 무척 와닿더라고요. 그 강민규 배우님 편지씬 이제 질문이 나와서 저도 좀 궁금했는데 승진은 자기 나름의 어떤 이유와 우리가 왜 헤어져야 되는지 이게 맞다라는 것까지 이제 그 편지에 담아 있는데 그게 저한테는 되게 크게 막 와닿거나 이해가 잘 되진 않더라고요. 왜 둘은 헤어져야만 했는지 사실 조금 승진은 왜 헤어지자고 했을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 네 그랬습니다. 누가 대답을 해야 되죠? 박성원 배우가 대답을 해야 되나요? 감독님이? 왜 헤어져야 했는지에 대해서는 뭔가 제가 승진을 연기하면서 당연히 고민해야 될 지점이긴 하지만 목이 메이네요. 근데 저도 사실 거기선 이유를 찾지 못했고 약간 조금 거리를 두고서 내가 잘 아는
또는 가까운 지인이 이별했을 때 왜 헤어졌는지를 못 물어보는 것과 좀 비슷한 심정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도 편지를 써야 되고, 근데 편지에 그 이렇게 지나가듯이 내 작은 습관 같은 사랑을 원했던 건지도 모르겠다고. 그래서 그 승진이 가지고 있는 이기심 중에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나에게 맞춰서 상대와 지내고 싶었던 그런 입장들이 있지 않았을까 하고, 그리고 그 편지는 전달을 하려고 쓴 건지, 그리고 과연 전달은 했는지, 그런 것까지도 저한테 마저도 조금 궁금한 게 있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감독님 더 하실 얘기 없으세요? 아니면 필재 마음 필재가 가장 잘 다 회피하는 장면이 돼버렸네요. 사실 저도 오늘이 이제 컨버세이션 2번째 보는 날인데 큰 화면으로 본 건 2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조은지 배우께서도 그런 얘기 하셨지만 이게 볼 때마다 좀 어떤 식의 감정이 가서 탁 부딪히는 장면들이 조금씩 다른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약간 공통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경험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저에 국한시켜서 말씀을 드리자면 근데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하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프레임 자체를 굉장히 우리가 집중을 해서 보게끔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도 프레임 안에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 화면 안에 모든 것들이, 물론 외화면에서 소리들이 들리기도 하고 화면 밖에 어떤 인물들이 들어가 있기도 하지만 그 안에 움직이는 뭐 기차, 아까 이제 방금 전에 예를 들어주신 기차 안에서 편지 쓰는 장면 같은 경우 거기 비치는 불빛들, 그 다음에 창밖으로 지나가는 다른 기차들, 뭐 그 다음에 아까 필재 버스킹 보는 장면에서 제가 좋아하는 장면 예를 들었던 거기 움직이는 꽃잎들, 그 다음에 뭐 햇빛이 비쳐 들어오는 장면들, 그 다음에 광민규 배우께서 좋아하셨던 장면 유모차 가지고 뱅뱅 돌 때 그 움직임들, 운동들, 그 다음 마지막 장면에서 보여줬었던 그 배우들의 움직임들, 카메라의 움직임, 그 다음에 동작의 변화죠. 누군가 앉아있고 서있고, 그 다음에 다시 앉고 밀쳐내고, 그 다음 뭐 그런 그러니까 제스처의 변화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프레임 안에서 끊임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집중을 하고 영화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지각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2시간의 경험이 오늘 굉장히 오롯이 그걸 경험했다라는 게 대단히 좀 놀랍다 그럴까요? 또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또 마스크를 끼고 영화를 쭉 보다가 오늘 저는 마스크를 벗고 영화를 봤거든요. 그래서 다시 되찾은 어떤 관람의 좀 새로운 경험 같은 거,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되게 좀 감사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오롯이 무언가에 빨려 들어갈 듯이 이것에 집중을 하셨다라는 경험이 오늘 컨버세이션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좀 오래 남아 있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돼 봅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을 좀 들으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민규 배우님부터 인사 말씀 들어볼까요? 저도 서울에 가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면 이 영화가 극장에 걸리는 게 끝나는 날 전에 꼭 한번 다시 영화를 볼 생각입니다. 오늘 특히나 또 나눴던 이야기들과 평론가님께서 해주셨던 이야기들과 또
우리 배우님들, 감독님이 해주셨던 이야기가 다시 한번 영화를 보고 싶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한 번 더 보러 와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영화를 선택한 이유가 사실 그냥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 같아서 우리 감정을 좀 건드는 이야기인 것 같았어요. 과거에 대한 어떤 아쉬움과 그리움이 담아 있었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담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제 마음과 또 영화계의 마음이 같은 것 같아요. 네, 저는 여러 매체를 다 사랑하는데 지금 현재는 영화계가 좀 많이 힘들어지는 상황인 것 같아서 과거도 돌아보고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생각하게 되는데요. 특히나 그럴수록 독립영화라는 시장이 더 좁아지고 설 수 있는 자리가 많지 않아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 영화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저희 영화를 보러 와주신 관객분들은 독립영화에 더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시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셔서 네, 주변 분들에게도 이 영화에 대한 우리가 영화 볼 수 있는 어떤 권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전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거기에 힘입어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많이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그리고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컨버세이션에서 이렇게 감독님과 여기 계신 배우님들이랑 같이 작업을 했던 게 되게 선물 같은 일이었어요. 제 인생에 생긴. 그래서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랑 같이 나눌 수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그리고 정말 좋아하는 영화는 올해 여러 번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가 누군가에게는 여러 번 봐도 참 좋은 영화로 남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받으신 다양한 느낌을 다양하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영하는 동안에 또 다른 분들도 찾아보실 수 있도록 네, 마음을 써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건강하시고 또 어디선가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극히 제 개인적인 촬영하면서 영화 만들 때 생각과 그리고 또 제가 만들어진 영화를 감상적으로 볼 때의 그 감상을 전달할 수 있어서 다는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전달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감상도 질문과 그리고 대화 속에서 이렇게 호응해 주시는 걸로 알 수 있게 돼서 조금이나마 즐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끝까지 함께 대화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 가시는 길 조심히 돌아가세요. 비가 그쳤겠죠? 네. 고맙습니다. 네, 컨버세이션 개봉하고 이번에 막 저희가 돌았거든요. 전주, 대구, 부산 해가지고 이제 부산을 마무리하고 이제 올라가요. 그래서 처음 공개된 게 부산이었는데 거의 이제 지방 전국 투어라고 저희끼리 막 했는데 전국 투어의 마지막을 또 좋은 대화 순간으로서 마무리하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 네, 각자의 그 컨버세이션의 공백이 각자의 컨버세이션으로 기억에 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함께 해주신 관객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김덕준 감독님, 그리고 조은지 배우, 송은지 배우, 박정환 배우, 광민규 배우 5분께도 너무 감사드리면서 이상 관객과의 대화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